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JTBC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용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나운서 강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할 게 많아서 빠른 전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뉴욕과 메릴랜드주에 있는 러시아 사무실 2곳을 폐쇄하는 한편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된 러시아 양대 정보기관, 러시아군 총정보국과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금융망 차단 조치를 내렸는데요. 당신 아나운서 혹시 지난 1월 3일 밤 유성우 쏟아지는 우주쇼 펼쳐진다 뭐 이런 기사 보셨나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볼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만 했어요? 나가보진 않았어요? 생각만 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지영아 그래도 생각을 해. 또 속니? 또 속냐? 아이고 참 별똥별이 보이긴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만. 제가 속았어요. 제가 나갔어요. 어쨌거나 그런 우주쇼 기사를 보고 소원을 뭘 빌까 고민하는 것처럼 미국의 이번 보복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미국의 이런 강경 조치, 정말 강경한 조치인데 의미가 없어요? 강경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맞대응하겠다고 하던가요?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это последнее, что сделала нынешня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для ухудш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Последнее странное, неумное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направлено в том числе. 해석하자면 응 아니야 였던 거죠. 심지어 푸틴 대통령은 미국 외교관과 가족 자녀들을 크렘린궁의 새해맞이 행사에 초청한다고 말했었는데요. 뭐 실제로 외교관들이 무서워서 뭐 거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푸틴 대인배 인정? 용주 씨, 오늘은 또 러시아 매번 찬양하는 나라가 이렇게 바뀌죠? 뭐 어쨌거나 러시아의 이런 조치, 이제 곧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 미국의 대러시아 외교 노선이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기다리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오바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이런 트럼프와 푸틴의 이런 애틋한 관계를 보면서 어쩌면 다른 방식의 세계 평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뉴욕의 눈물방울이라는 조형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눈물방울이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미국 뉴욕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30m 높이의 175톤짜리 이 조형물은 정식 명칭은 슬픔의 눈물로 미국 9.11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뉴욕을 몇 번이나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뉴욕을 많이 가봤는데도 이런 걸 전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념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기념비가 러시아가 미국에 보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9.11 테러 5주년을 추모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뉴욕까지 와서 미국인들에게 이 아름다운 조형물을 선물했지만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죠. 왜? 대중매체에서 크게 소개되지 않았으니까요.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지만 러시아의 선물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뉴저지의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된 거죠. 중국말 하는 줄 알았어요. 꺼봐요. 꺼봐. 그러게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게 푸틴과 트럼프의 세계 평화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연관성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선물을 주면서 푸틴이 그 당시 했던 말이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с господином Мэном. Так же, как победили нацизм, мы побед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사실 푸틴은 그동안 꾸준히 미국에게 잘 지내보자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과는 낚시도 함께할 정도로 꽤 친한 사이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물론 그게 러시아의 방식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머더 러시아식으로 잘 지내보자였지만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급속도로 이제 사이가 멀어진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트럼프가 이제 푸틴의 손을 다시 잡고 그 둘이 이제 현 지구의 가장 큰 문제인 이 테러리즘에 대응할 거라는 희망이 보인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큰 오산일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랄까, 사실 뭐 테러를 없앨 수만 있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인데 또 모르죠.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새 벽두부터 터키의 유흥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이시여. 네, 지난 1일 새벽 터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레이나 클럽에서 괴한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39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새해 맞이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터키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대부분이어서 세계인들의 마음이 더욱 무겁다고 합니다. 역시나 아이시스가 서둘러서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 역병들 인간이길 포기했어요. 테러의 희생자분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테러를 자행한 이유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비롯한 연말 연시와 서양력에 의한 새해를 기념하는 일이 배교 행위여서 이슬람 극단주의 전사가 응징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지난주에 용주 씨가 소개했던 그 홀로신 캘린더는 아이시스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간이길 포기했잖아요. 인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런 동물들에게는 인간의 달력이 적용이 안 되는 거겠죠. 일침 세네요. 사건 당일 경찰이 2만 5천 명이나 이스탄불에 배치됐지만 테러범은 무기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검문소 3곳을 무사 통과했고 이후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터키 당국은 용의자 행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테러리스트가 알라딘이에요? 그러니까. 양탄자 타고 날아갔습니까? 이걸 왜 못 찾아요? 그리고 검문소 3곳을 지나쳤다고요? 네. 검문소는 무슨 원숭이 아부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이거 애당초 터키의 테러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18개월 사이에 터키에서 테러 공격 사건이 33건이 발생했고요. 7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꼴로 테러가 벌어진 셈인데요. 한 달에 2번.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응을 하고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보면은 지난번 터키 쿠데타 이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파를 사회 각계에서 6만여 명이나 숙청했다고 저희가 몇 번이나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그때 테러 대응 전문가를 비롯한 안보 인력들이 대량 물갈이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렇게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에르도안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할 말이 없네요. 램프 요정 지니에게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 어리석은 이 동물들을 좀 막아주셔서 멈춰주세요. 제발. 노멀 테러리즘. 여러분들은 지금 2017년 정유년 새해의 멋진 신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큐! 작년 초 우리는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MS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샤오이스와 린나를 활용된 기술을 토대로 완성한 챗봇 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조는 기존 챗봇들과 다르게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응답할 때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지능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아나운서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작년 10월 안락사를 주제로 이야기했던 침샘 토론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물론 다들 죽은 줄 아셨겠지만 말이죠. 저희 너무 텀이 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텀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슬픈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2017년 처음이자 마지막 침샘 토론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달하는 AI 산업 속에서 우리는 영화 헐의 사만다 테오도르와 같은 AI와의 사랑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가 바로 이번 주제입니다. AI예요? AOA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AI입니다. 둘 다 사랑합니다. AI 인공지능입니다. 네. 처음엔 무거운 주제였던 안락사에서 이제 살짝 좀 빠져봤는데,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조금 터무니없는 주제일 수도 있겠어요. 터무니없다뇨. 사랑, love. 이건 인간과 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인권과 인류를 생각하는 멋진 신세계와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의 발전이 이 추세라면 영화 AI나 헐에서의 미래는 그다지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저희의 부족한 이야기를 보충해 주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주 씨 모두 발언해 주시죠.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보컬로이드 콘서트장입니다. 인류는 이미 가상의 존재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신가요? 하지만 취존. 우리는 취향을 존중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용주 씨가 제시한 예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은 저 콘서트장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의 교류가 존재하는 진짜 사랑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가상의 대상과의 관계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인간보다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강재영 아나운서가 저한테 매번 이렇게 사퇴하라고 하는 것에 제가 상처를 받는 것처럼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 AI는 어쩌면 몸은 없지만 인간보다 더 따뜻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퇴하라고 했던 게 좀 오늘 좀 미안하네요.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미안해요. 아무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에서 지친 사람들이 AI를 찾으면 어쩌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뭐 잠깐의 휴식처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모든 걸 자신에게 맞춰주는 AI 때문에 진짜 인간관계에서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AI는 저처럼 용주 씨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바로잡아주지도 않을 거고 용주 씨를 자제시키거나 이게 침착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혼내줄 수도 없고요. 사퇴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AI를 당신의 아나운서 모드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지 않겠을까요?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KJY2017 뭐 이런 버전. 나중에 댓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만들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어쩐지 왠지 강지영 모드 뭐 KJY 뭐 2017 말도 안 나온다. AI를 끼고 다니는 이용주 씨의 모습은 좀 징그럽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사양 절대 사양. 사양은 사양한다. 참 아쉽네요. 어쨌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억지로 다시 이제 인간들 사이로 넣는 건 굉장히 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쓴 사람을 불 속으로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원해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이 함께하면서 그들의 말상대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준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추세고 고령화가 뒤따르고 있는 지금 AI와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 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 놓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거 괜찮은 건가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해보셨어요? 뭐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나의- 저도 사랑해봤죠. 그래요? 나의 대화 상대가 돼서 건강 체크를 해주고 이게 정말 사랑입니까? Love. 그렇다면 사랑하는 AI가 싫어지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헤어질 거예요? 뭐 딜리트, 삭제함 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럼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헤어짐은 그들을 삭제하는 거라면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리고 이상적으로 보는 그 관계가 인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 감소에 대해 걱정하는데 인간과의 사랑이 아니라 AI와의 사랑에 긍정적인 방향을 순 없잖아요. 삭제 얘기했는데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연락처 결국엔 삭제하잖아요. 그거랑 지금 이거랑 뭐가 달라요? 삭제 안 할 수도 있죠. 어? 친구로 지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쿨한 관계라면 근데 보통 다 삭제하잖아요. 삭제했구나. 당연히 삭제했죠. 아무튼 어쨌거나 그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인간을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보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종의 보존 때문이라면 인간과 AI의 커플 중에서 인간 쪽이 난자나 정자를 제공받아서 아이를 출산하는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저도 이것에 뭐 지지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게다가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불완전한 가족에게 아이가 생기는 게 정말 옳을까요? 그 아이는 무슨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가족은 아이를 끝까지 문제없이 지켜낼 수 있을까요? 티몬과 푼바, 이 라이온킹에서도 그 사람들 걔네들도 이제 심바를 왕으로 키웠는데 아니 근데 그들은 다 살아있는 동물이었고 네. 같은 정글 속에 사는 동물이었잖아요. 이건 로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체는 아니잖아요. 굳이 아무튼 생물이 됐고요. 자, 이 문제를 시작하면 더 깊은 윤리의 문제로 나아가고 그러면 저희 토론이 또 끝나지 않을 테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기 맘대로 왜 여기까지 하고 뭐 어쨌거나 오늘도 우리의 침샘은 이렇게 말라갔지만 이야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그게 지금 이용주 씨가 AI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고 또 고맙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간 이용주입니다. 사랑. 인간은 누구나 사랑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랑이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AI와의 사랑은 그저 조금 다른 형태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멀리 있을 것 같은 AI를 주제로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가까이에 있는 LGBT에 대한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한 거는 또 무서워 갑자기. 이용주 씨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에게 또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이거 약간 재미를 위해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거지 아무 감정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쩌면 좀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굉장히 궁금합니다. 토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점점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당신 아나운서 AI 버전을 출시를 하면 이제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 어서 출시하시죠. 이러니 내가 이용주 씨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아유 참 좋다 저 사람. 네, 이번 주 인트로를 보내주신 분들은 경영학도 김윤호님, 박재홍님입니다. 자, 언론인을 꿈꾸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저희 JTBC에서 후배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네요. 인트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실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하기가 참 힘드네요. 멋진 신세계가 다음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농담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멋진 신세계는 다음 주가 마지막 화입니다. 네, 지금 멋진 신세계는 디지털 뉴스룸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JTBC 보도국 소속인데요. 곧 있을 JTBC의 대대적인 디지털 개편에 맞춰서 그동안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멋진 신세계 잠시 여러분들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들 좀 네. 목이 메이시는 네, 건가요? 지금 정말 약간? 사랑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뭐 사실 잠시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진짜 냉혈한 같아. 아니 언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시즌 4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기약이 없는 이별을 할 때는 see you later라고 하지 않고 goodbye라고 해야 아름다운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글쎄요. 감상 젖은 마지막 인사는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고요. 멋진 신세계 마지막 화는 리플레이로 그동안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그동안 항상 해오던 것처럼 그보다 조금 더 이제 격식 없고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을 것 같고요. 네. 어, 울지 마. 개인적으로 저는 그동안 리플 안 남기시고 시청해 오셨던 분들이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분들이 저희가 떠나는 길에 멋진 작별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끝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맨날 사퇴하라고 서로 싸우기만 했지 이게 결국 동반 사퇴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 거죠. 실제 상황이고 진짜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이란 말을 한 4번 한 것 같은데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됐다는 게 네. 믿을 수가 없고 다음 주 마지막 화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